GKS CAD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설계 도서 검토 과정을 시리즈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도의 작업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의 시작은 도면 목록이 될 것입니다. 도면 목록상에 전기통신 소방, 기계 건축 구조, 여기에 해당하는 각 도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도면을 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및 특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 설계 도서 기준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상에서 준비하는 것을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정 크로스 체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와 통신 소방, 전기와 기계, 전기와 건축 구조, 이렇게 각 공정별로 간섭사항이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현장 설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설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접지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설비 도서에 어떤 개별 접지인지 통합 접지인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 구조 기초 파일, 이 도면을 확인 후에 접지 시공을 어떻게 포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공 도서를 작성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하 전기 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등 전열 배관 및 배선 시공 도서를 작성을 하는 그 검토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 소방 관련해서 각 동 소화전 위치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어 횟룸 위치 및 장비 배치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라고 하면 보통 덕트, 오수 배관, 우오수 배관을 얘기합니다. 관련돼서는 집 수정 위치, 제습기 위치, 우오수 배관, PS 구간을 확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명하고 또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가는 구간에 있어서 건축 마감 상세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홀의 천장과 마감의 높이에 따라서 슬라브 마감과 천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등기 구도 일반 텍스로 하는지 석고로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우물 천장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인테리어 도면 따로 건축 마감 상세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인테리어 도면이 확정이 된다면 꼭 확인하고 특화 사업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동지하 전기 시설하는 경우에 이 동지하는 건물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물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보가 다른 데는 900짜리 높이의 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최대 2400짜리까지 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트레이가 들어오다가 보에 막혀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보를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는 건축에서 뚫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갈 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하 주차장, 전력 및 동력, 전등, 전열 배관, 배관 및 배선 시공 도서를 준비하는 관련된 검토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내 케이블 트레이로 갈 곳과 그리고 배관은 노출 배관일 수 있고 매입 배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한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둬야 나중에 타공정하고 간섭 사항이 발생 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공정 관련해서 주차 유도 CCTV, 그리고 소방 유도 등 기계 설비 유인핸 등 관련된 지하 주차장에 시설되는 전기가 들어가야 할 곳의 배관을 확인을 합니다. 심벌을 확인해서 보통은 한 도면에다가 다 엎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간섭되는 부위를 체크하는 그런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케이블 트레이 루트 초안 작성. 이 초안 작성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케이블 스케줄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보통 건축에서 벽체 오프닝 도면을 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줄 때 무턱대고서 설계 사무실에 잡혀있는 그대로 오픈구를 제출했을 때 전기에서 별도로 다 뚫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 접지 시공할 때부터 이 케이블 트레이 루트에 대한 초안은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 동에 EPS실로 들어가는 것, 동통신실로 들어가는 케이블 트레이의 스케줄만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여유, 계산서상에 350이 나왔다 그러면 450으로 좀 키워서 사이즈를 건축에다가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옹벽이 설치된 후에 우리가 뚫는 것보다 뚫어져 있는 것을 막는 게 일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실, 기계실 케이블 스케줄 확인을 꼭 해주고, 우리가 나가야 될, 특히 전기실에서 메인이 나가는 그 구간에 있어서 최대한 여유를 줘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소방 설비 도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 소방과 제일 간섭이 많이 생기는 것이 소와 주배관입니다. 가지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으로만 가지 않으면 특별하게 간섭이라고 볼 수 없는데, 소와 주배관은 저희와 설치 높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을 해야 될지 다운을 해야 될지 아니면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및 구조 단면도 확인을 한 후에 우리가 레이스웨이 및 트레이 설치 높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설치 높이와 설비에서 원하는 높이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조금씩 하는 식으로 잡으면 설비하고는 큰 트러블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EPS 동통신실 및 재현회놈. 요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동통신실에서 나가는 케이블 트레이 오픈구 EPS실 같은 경우에는 최하층 천장부터 최상층 바닥까지 오픈이 쭉 일자로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틀어지는 위치, 만약에 좀 작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케이블 트레이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요동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공상 어려움도 있지만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쭉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EPS실에서 동통신실 간의 케이블 트레이, 메인 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과 구조, 그 다음에 설비 도면까지 확인을 해서 루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PS실 최하층서부터 최상층 간의 구조에 따른 간섭이나 면적, 건축 면적에 따른 간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지하층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층이 다르고 이제 2층서부터 최상층까지 거의 동일하게 가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현했는 내부 덕트 설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판넬, 이 동력 판넬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 덕트를 피해서 레이스웨이를 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덕트 위치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레이스웨이 루트를 형성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 준비할 것이고요. 동통신실 내부 장비 배치에 대해서 실제 크기를 대입해 보고 배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세대 시공도 작성, 이것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단위 세대 시공도 샵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으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전기, 통신, 소방의 천장 및 벽체, 아이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 심벌을 통합본으로 하나의 평면도에 각 공정별 아이템을 다 집어넣어서 천장과 벽체를 나눠서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설치 높이를 다르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상세도와 모델하우스의 도면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각 업체마다 이 모델하우스 도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도면을 접수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독관님의 협조를 받아서 도면이 있으면 꼭 도면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사진을 가지고 조명기구 상세도, 각 기구의 상세도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가 요즘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등을 고정해주는 간하고라고 하죠. 이 내부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장 배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위 세대에서 기계 설비와 간섭 사항을 체크할 때는 전열 교환기 위치, 실내기, 실외기, 온수 분배기 위치, 가스 배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통신 설비와는 요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거의 막 인텔리전트
스마트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가 연동이 되는지, 대기 전력이 연동이 되는지, 여기에서 별도의 IP를 받아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와 꼭 별도 협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장업체 및 가구업체 도면을 확인해서 우리 가구에 콘센트가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박스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리드선만 빼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테리어 가구업체, 내장업체는 우리가 설치할 때 간섭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설치할 때 건식벽체라고 하죠. 스터드에 석고를 붙이는 것을 건식벽체라고 합니다. 이 벽체에 설치할 때 이 스터드, 세로 철 구조물을 피해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두 개 정도는 내장업체에서 조정을 해서 맞춰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걸린다 그러면 내장업체에서 못해준다는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실 시공 상세도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수배 전반 외형도, 이것은 장비 배치 및 외형 인출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장비 배치는 수배 전반 제작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사이즈, 실제 납품할 수 있는 사이즈를 받아서 장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선 규정에 따라서 이격거리, 수배 전반과 수배 전반 간의 거리, 그리고 측벽 거리, 후면 거리, 이런 거를 다 적용을 해서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막 때려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형 인출구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 트레이 상부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수배 전반 상부의 블랭크 공간으로 해서 500에서 300 요 사이짜리의 덕트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케이블 트레이가 떨어지는 게 딱 맞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아주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수배 전반 단선 결선도를 제가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수 덕트 또는 내부의 부수바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기둥이 꼭 가운데 전기실에 끼더라고요. 그러면 기둥을 감싸서 블랭크를 설치하는데, 이 블랭크 설치할 때 한쪽 면으로 너무 붙여버린다든가 너무 공간이 협소한, 기둥과 이 전면 쪽에서 1000 이상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스바를 연결해서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스바로 연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스 덕트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케이블로, 가능하다면 케이블로 변경을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실 내부에 있는 기계 설비, 급배기 덕트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일 크게 차지하는 이 덕트 자체가 전기 케이블 트레이 설치하고 레이스웨이 설치하고 막 이러다 보면 설비 이제 소방 가지관도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부스덕트 위치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런지 레벨을 정해주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부스덕트 업체에서 웬만하면은 별 탈 없이 잘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가고 그 다음에 레이스웨이 가고 그 사이에다가 부스덕트를 넣는데 최소한의 공간은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 도면 꼭 확인하셔야 되고 급배기 덕트 도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설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기 업체 공사분으로 요즘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쪽에서는 굳이 할 거는 없어요. 이 패드 설치 관련돼서 발전기 제어반에 들어가는 제어 라인, 그 다음에 발전기 들어가는 제어 라인, 이것까지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패드 설치까지 전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 정산을 받죠. 그래서 패드 설치, 발전기 용량에 따른 패드 사이즈 확인하시고, 그 다음 패드 각 건설사마다 밑에 하단에 방진 패드 까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꼭 건설사 통해서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요즘 도면에는 요 패드 설치 도면이 건축공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축 도면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발전기 급배기 개구부, 이것을 그릴을 썼을 때와 그냥 통 오픈으로 했을 때 이 개구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율이 다른 거에 대해서 과연 건축에서 제대로 타공을 했는지, 필요하다면 급배기 시설의 상부 오픈구를 더 키우고 내부 흡배기 장치에 들어가는 타공도를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급배기 개구부를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계실 펌프실 시공상세도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CC 동력분전반 설치 위치를 검토를 한 후에 패드 설치 위치를 확인해서 건축에다가 패드를 쳐주세요 라고 도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동력장비 위치 및 용량을 확인한 후에 배관 배선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케이블 트레이를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기서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반 같은 경우, 동력 장비의 조작반 위주로 레이스웨이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마 설계 사무실에서는 일괄적으로 3000이나 3400 띄워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맞춰놨을 것입니다. 근데 장비 배치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시공하기도 힘들 것이고 관리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 혹은 실시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장비 배치 기준이라도 맞춰서 레이스웨이 등기구 레이아웃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이 부속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경비실까지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로 통신 장비 납품업체의 MDF실 장비 배치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부에 액세스 플로어가 깔리는데 이 액세스 플로어 깔리는 기준 트레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업체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관련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관련 복구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콘센트, TV, 전화수구 다 1500으로 요즘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거보다 낮았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복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비실,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이것은 해당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시설에는 북카페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시설, 다른 골프 연습장 시설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에 하부에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 마감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5개 전력 인입 및 5개 보안 등 조경시설, 조경등, 경관등 설치 상세도를 작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전기실 시공 상세도 작성 시 5개 전력구 인입구까지 확인해서 시공 상세도를 제출을 합니다. 관련된 5개 배치도도 같이 별도로 시공을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5개에 설치되는 등기구 및 조경시설, 재활용 센터, 전원, 통신배관까지 요거에 관련돼서도 어떤 식으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재활용 센터, 전원,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전기 배관만 해주면 되는데, 전기에서는 통신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할 때 통신에다가 통신 배관도 한다 라고 해서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개 조경 설비, 식재 배치도를 확인한 후에 이 조경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크게 서 있는데 여기다가 보안등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위에를 하면 보안등은 없어야 되는, 이런 가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보안등을 설치해야 목적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분전반 결선도를 수정을 해줍니다. 이 분전반 결선도 수정은 도면 및 계산서 동기화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설계, 실시 설계 당시의 표기 오류 또는 추가, 삭제된 회로 확인, 이것을 분전반 결선도에 반영을 해줍니다. 보통 많이 빼먹는 것이 전기에서는 소방 관련 전원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분전반 결선도 수정 완료한 후에는 계산서를 수정을 해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준공도서 제출 준비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안전공사 제출용 도면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첫 번째로 수배 전반 단선 결선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및 각동 전력관선 설비 개통도도 준비하시고요. 분전반 및 MCC 동력 분전반 결선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배 전반 용량 계산서, 발전기 용량 계산서, 전압강화 계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실, 기계실, 각동 동통신실 기준층 전기 설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이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현장을 잘 마무리 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투입한 후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앞서 말한 내용의 현장 설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또는 보고자 하는 도면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현장 설계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시리즈로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항목에 따라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본업이 있는 관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